시작합시다. 네. 네. 자, 오늘 수혈할 거예요. 수혈. 웃지 마. 알겠지? 나도 웃겨. 이런 거 할 때마다 웃긴데, 수혈. 이제 기말고사 첫 범위가 수혈부터 시작할 건데, 수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혈을 공부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볼 게 뭐냐면, 일단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과연 수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죠? 자, 수혈이라는 건 수를 나열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수를 그냥 막 나열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를 나열하는데 수의 어떤 나열이다? 바로 규칙적인 나열을 줍니다. 이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수열이라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뭘 가져야 된다? 규칙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정해진 규칙성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점화식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자, 어떤 수열이 규칙성을 가진다? 1, 3, 5, 7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9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야 됩니다. 다 틀려요.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열한 거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홀수를 나열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녀석이 하나 필요하고, 그 녀석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할 건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각각을 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놈을 대표하는 항을 하나 구할 건데, 그 녀석을 앞으로 AN이라고 두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반항이라고 하고,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떠한 값을 가질지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그럼 수열은 도대체 수학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관점에서 함수와 수열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부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x라는 것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y라는 것을 공역으로 할 때 x의 집합에 y의 집합에 있는 원소가 단 한 개 대응될 때를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예를 들어서 3x-1이라는 이런 1차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옵니다. 그렇죠? x에다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고요.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이 녀석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래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아까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다 그렸을 때 이런 직선을 이루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열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냐면 자연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에서 어디에 대응되는? 실수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열의 성질을 갖다가 공부할 때 함수의 성질을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도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됐죠? 즉 무슨 소리냐면 x라는 집합에는 항상 1, 2, 3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녀석에 대응이 되는 y라는 집합에는 1에 대응되는 녀석을 a1이라고 할 거고요. 2에 대응되는 녀석을 뭐라고 할까요? a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n에 대응되는 녀석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기준으로 an이라는 녀석을 저 녀석과 비슷한 느낌으로 3n-1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현재 정의역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부연속적으로 그림이 나타날 거야.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2라는 점이 나타나게 되겠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뭐야? 5라는 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을 이으면 안 되지만 살짝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게 되면 우리 결론적으로 어때요? x의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그런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 이 녀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여기는 정의역이 2분의 1을 집어넣고 2분의 3도 집어넣을 거고 루트 2도 집어넣겠지만,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저렇게 복잡하게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어떻다는 겁니까? 수열이 예를 들어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졌다면 그 녀석의 성질은 누구와 비슷하다? fx, 즉 3x-1의 성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등차 수열을 공부할 때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그 녀석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게 우리가 수열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f2x라는 녀석을 이걸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함수를 합성한 거예요. 맞습니까? 즉 fx에다가 gx가 2x라는 녀석을 우리가 합성하게 되면 그냥 x 대신에 뭘 넣는 거죠? 2x를 집어넣게 되는 거겠죠? 그럼 뭘가 됩니까? 6x-1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에 만약에 2n을 구하라고 한다면 함수의 성질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뭐가 되죠? 6n-1이라는 어떤 규칙성을 가진 수열의 일반항이 나타난다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대충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오늘 배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당연합니다. 네, 이걸 왜 안 가져왔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과과정상의 가장 중요한 수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등차를 배울 거예요. 시작합시다. 자, 필기 꼼꼼하게 해놓으시고 이걸로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등차. 좀 전에 이야기한 일반적인 수열을 말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주어진 수열은 외우셔야 됩니다. 함수도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럼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성질 달달달 외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과학에 대해서 나중에 미적분 배우게 되면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치역을 못 찾습니다, 초반에. 근데 우리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치역을 찾고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름 있는 어떤 수열이거나 함수가 나오면 그 녀석을 외우는 사람이 무조건 성적이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정의 봅시다. 이유타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다른 데서 배우면 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게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점화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순학 수열 그 귀납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거든요. 즉 an 플러스 1과 이유타는 항을 살펴볼 건데요. 그 이유타는 항을 an이라고 합시다. 그 녀석 둘을 빼면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그때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부르게 돼요. 네. 됐습니까? 여기 공차에 그쵸? 타로 밀크티인가? 맛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됐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차수열. 그러니까 아까 1, 3, 5, 7, 9 그 녀석의 차가 항상 얼마를 일정합니까? 2로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이야기. 등차 수열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수열은 무조건 일반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가면서 일반항을 찾아볼 거예요. 오케이? 자, 첫째 항을 A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또 일정한 수를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2D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n번째 항으로 유추해 봤을 때 A 더하기 뭐가 되는지 볼까요? 첫째 항에는 n이요. D가 없어요. 둘째 항에는 D가 하나예요. 셋째 항에는 D가 두 개죠. 즉 공차는 일반 항의 넘버에서 몇 개 차이가 난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만큼 차이가 나니까 n번째 항은 뭐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n-1의 D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얘를 전개를 좀 해볼게요.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AN이 뭐가 되냐면 DN 플러스 A-D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n에 관한 함수고 n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n이 변수가 돼요. 그럼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1차식이죠.
그럼 n에 관한 1차식은 앞으로 무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된다니까. n 플러스 1은 등차 수열. 수열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n도 등차 수열입니다. 괜찮죠? 근데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루트 3n. 1차식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1차식이 아닙니다. 우리 지수를 이야기하면 얘가 지수의 2분의 1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일정하게 뭔가를 더하거나 두 개 차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뭐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일반항만 보고 해봅시다. 2, 5, 8,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써있어.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야 돼. 만약에 그 말이 없으면 이 14 다음에 2700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내 맘이야. 규칙성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일정하게 차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둘이 빼니까 얼마 나오죠? 3. 또 빼니까 얼마 나오죠? 3. 또 빼니까 얼마 나오죠? 3. 맞죠? 신기하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AN은 뭐라고 했어요? A1. 1 어디 갔어? A1 플러스 N-1의 D라고 정하니까 공차가 3이고 여기 첫 장이 얼마예요?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N을 정리를 하면 3N-1이 나오게 되겠죠. 확인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1 넣으면 2 나오나요? 네, 2 넣으면 5 나오나요? 네, 됐죠. 한 요 정도만 확인해주세요. 됐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분명히 얘도 함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함수의 관점에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1차식은 뭐죠? 우리 함수에서 1차 함수는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은 반드시 무엇을 가집니까? 기울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2, 5, 7. 7 아닌데? 8인데?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은 아까 그쵸? x의 증가는 분의 y의 증가는 우리 기울기니까 공차가 뭐가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3n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1, 어디를 지나요? 2를 지나는 거죠. 수열의 관점에서 1,2를 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2 하려면 얼마 빼주면 돼요? 1 빼주면 되겠죠. 네, 일반항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 편해요. 제가 얘기했죠? 수학은 연산이 너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일반항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이야기.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배우는 게 등차 중항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요즘 모의고사에서 이걸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걸 좀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 개의 수 x, y, z가 순서대로라는 말을 쓸게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또는 등차 수열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느냐? 가운데 항을 2배 했을 때 뭐가 같아진다? 양쪽의 합과 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y라는 녀석이 2분의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z가 되겠죠? 그래서 두 수의 뭐가 같다? 산술평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등비수열에서 또 이거와 관련된 평균이 하나 나오겠죠? 조합평균, 기하평균이 하나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럼 실제로 등차 중항을 쓰는 게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쪽으로 봅시다. 이쪽으로. 자,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A1, A2, A3, A4, A5, A6, H. 자, 이렇게 7개만 딱 적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뭐 할 거냐면 두 수의 중항을 구할 건데요. A1과 H를 더해서 2로 나누면 A4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A2하고 누구를? A2하고 A6의 등차 중항을 구해도 뭐가 됩니까? A4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A3하고 누구의? A5의 중항을 구해도 누가 된다는 거야? A4가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녀석 둘이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가운데 항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녀석 7개를 더하라는 말은 2배의 A4. 자, 빨간색도 2배의 A4. 파란색도 뭐가 돼요? 2배의 A4. 그죠?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A4가 하나 더 더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7개의 A4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꼭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수열을 나열했을 때 그놈의 중항이 하나가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식을 조금 더 쉽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고 시작할게요.